아무도 없는데 노래나 불러볼까? 새벽 4시 군단 본부 취사장 25살 여군 하사 윤서아는 그곳에 자신 혼자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군 복무 중 노래를 흥얼거리는 건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아는 그 사실조차 잊은 채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잠들기 전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자장가가 저절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어머, 내가 미쳤나봐! 윤서아는 뒤늦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취사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벽을 붙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군단장 강현우 중장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군단장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는 20여 년 전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던 곡, 공식 기록에도 악보에도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군 장교가 직접 만들어 부르던 자장가. 그런데 지금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한 여군이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군기 위반으로 끝났어야 할 순간은 그렇게 군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군은 과연 무엇을 숨겼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군 하사는 정말 군단장의 딸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이 뼈속 깊이 채워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새벽의 취사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군단 본부 직할 취사대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넓은 취사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른 시각이었지만 25살 여군 하사 윤서아는 이미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첫 조리 담당이었으니까요. 윤서아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긴 국자를 들고 천천히 국물을 저었습니다. 펄펄 끓는 미역국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취사장은 고요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직 기상시간 전이라 막사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윤서아는 이 고요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취사장에서 혼자 일할 때만큼은 마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입대한 지 1년 반 윤서아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티날까봐, 보호자가 없다는 게 들킬까봐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취사장 밖도 조용했습니다. 새벽 기동 점검 시간도 아니었고 당직 사관이 순찰을 도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윤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노래나 불러볼까? 윤서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물론 근무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건 군기 위반이었습니다. 들키면 얼차려를 받거나 영창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대는 군기가 빡빡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윤서아는 국자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알던 멜로디였죠.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서아는 무의식적으로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국자를 저으며 가마솥의 김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취사장 천장에 울려 퍼지는 그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윤서아는 국을 저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윤서아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약값도 못 내던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윤서아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서아가 물어봐도 어머니는 그저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서아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 하나면 충분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서아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립습니다. 너무나 그립습니다. 15해가 지났어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생생했습니다. 입대한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밥이라도 굶지 않으려고요. 보육원을 나온 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던 윤서아에게 군대는 그나마 안정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최소한 끼니는 때울 수 있었으니까요.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윤서아의 목소리가 취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 노래는 더욱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취사장에서 윤서아는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의 출처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그저 엄마 노래라고만 했습니다. 제목도 없고 가사도 없고 그저 멜로디만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 멜로디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군기 위반이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누가 들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멈춘 발걸음. 그때였습니다. 취사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서아는 화들짝 놀라 노래를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지만 계급장이 반짝거렸습니다.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윤서아는 황급히 국자를 내려놓고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윤서아 하사입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노래 부르던 모습을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군기회의로 찍히는 건 아닐까요?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구에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을 붙잡은 채 마치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서아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군단장이었습니다. 강현우 중장이었습니다. 윤서아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필이면 군단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현우 중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윤서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그 노래. 강현우 중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아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충격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방금 부른 그 노래가 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강현우 중장의 질문에 윤서아는 당황했습니다. 군기 위반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윤서아의 대답에 강현우 중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벽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강현우 중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군단 본부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묻혀버린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중장의 새벽. 강현우 중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벽 기상은 몸에 배어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비쳤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군. 강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새 환갑을 넘겼습니다. 군단장 자리에 오른 지도 3년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자리였지만 가끔은 공허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새벽 기동 점검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윤지연,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 강현우는 지팡이를 짚고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군단 본부는 고요했습니다. 아직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이었으니까요. 취사장으로 향하는 길. 강현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현우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취사장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벌써 조리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취사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벽 조리 상황을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사장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였습니다. 강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근무 중에 노래를 부르다니 요즘 군기가 해이해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강현우는 중얼거리며 취사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확인하고 군기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다다르는 순간 강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멈춘 시간. 라라라 라라라라. 노랫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사 없는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윤지연이 직접 만든 노래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작곡했던 자장가였습니다. 세상에 발표된 적도 없고 악보로 남겨진 적도 없는 노래였습니다. 오직 강현우와 윤지연만 알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사장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음정 하나, 박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 강현우의 머릿속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여 년 전 강현우는 군단 참모였습니다. 차기 전략지휘관 후보로 촉망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윤지연을 만났습니다. 윤지연은 군 병원 간호장교였습니다.
맑은 눈매에 상냥한 미소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피아노를 쳤고 직접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현우는 윤지연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군대에만 바쳤던 강현우에게 윤지연은 처음으로 생긴 사랑이었습니다. 윤지연도 강현우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지연이 임신을 한 겁니다. 결혼 전 임신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강현우는 차기 지휘관 후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군 수뇌부가 개입했습니다. 강현우의 상관들이었습니다. 강참모, 자네 앞날이 아깝지 않나? 이 여자 때문에 자네 인생을 망칠 건가? 아이를 낳게 해서는 안 되네. 아니면 자네 경력도, 이 여자 경력도 끝이야. 선택하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냐, 아니면 이 여자냐. 윤지연의 선택. 강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윤지연을 사랑했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소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대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기도 전에 윤지연이 먼저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현우를 불러냈습니다. 중위님, 저 이제 못 만나요. 지연아, 무슨 소리야? 저 중위님 같은 군인하고는 못 살아요.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지연아, 진정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중위님은 그냥 군인으로만 사세요. 윤지연은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강현우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상관이 강현우를 불렀습니다. 강참모, 좋은 소식일세. 윤간호 장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네. 뭐라고요?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하더군. 자네 운이 좋았어. 이제 아무 걸릴 것 없이 승진하게. 강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윤지연이 죽었다니, 아이도 죽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도 치러졌고 기록에도 사망으로 남았습니다. 강현우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오직 군인으로만 살았습니다. 윤지연을 잊으려 했습니다. 죄책감을 묻으려 했습니다. 되살아난 노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지연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죽었다던 윤지연의 노래가 살아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취사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군이 가마솥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국을 저었습니다. 여군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맑은 이목구비의 고든 자세였습니다. 그 모습이 윤지연과 닮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군이 노래를 멈췄습니다. 강현우의 인기척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윤서아 하사입니다. 윤서아. 윤지연의 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강현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 강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 노래, 방금 부른 그 노래가 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윤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어머니. 강현우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윤서아의 어머니가 그 노래를 알고 있다니. 그렇다면 윤서아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자네 어머니. 이름이 뭔가? 강현우의 질문에 윤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어머니 성함은 윤지연입니다. 하지만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윤지연. 강현우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윤지연이 살아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살다가 15해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남겼습니다.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윤서아를 남겼습니다. 강현우는 윤서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윤지연의 눈매가 보였습니다. 윤지연의 코가 보였습니다. 윤지연의 입술이 보였습니다. 내 딸이다. 저 아이가 내 딸이야. 강현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취사장을 나와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윤서아, 윤지연의 딸. 그렇다면 자신의 딸이기도 한 겁니다. 20여 년을 몰랐던 딸 말입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과장을 호출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는 건 이례적이었지만 급한 일이었습니다. 10분 후 인사과장 김중령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군복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급히 부르셨습니까? 들어오게. 문 닫고. 강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김중령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섰습니다. 취사대 윤서아 하사, 그 병사 인사 기록 당장 가져오게. 출생 기록, 가족관계, 입대 전 이력 모두 다. 윤서아 하사 말입니까? 무슨 문제라도 묻지 말고 가져오기만 하게. 그리고 이 일은 극비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강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김중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례를 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인사 기록에 충격. 30분 후 김중령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현우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윤서아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윤지연의 얼굴이 그대로였습니다. 강현우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5년 동안 놓쳐버린 딸이었습니다.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윤서아. 생년월일 2000년 3월 15일. 출생지 육군 중앙병원. 육군 중앙병원. 강현우가 근무하던 군단과 연결된 병원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윤지연이 근무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 없음. 모친 윤지연. 2015년 사망. 부친 미상. 부친 미상. 강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연은 끝까지 강현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다 죽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입대 전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보육원. 학력 고등학교 졸업. 특기사항 보호자 없음. 가족 없음. 강현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됩니다. 특히 군단장은 절대 울면 안 됩니다. 김중령. 예, 군단장님. 이 기록 원본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게. 그리고 누구도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해. 하지만 군단장님,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내가 규정이야. 내 명령이 곧 규정이라고. 강현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중령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경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20여 년 전의 진실. 강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윤서아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맑은 눈매가 강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비겁했습니다. 윤지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상관들이 뭐라고 했었죠? 윤간호 장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네.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5해를 더 살다가 가난과 병으로 죽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꾸민 걸까요? 왜 윤지연을 사망 처리한 걸까요? 강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지연이 떠나던 날 상관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강참모, 걱정 말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지. 자네는 그냥 모르는 척하면 돼. 처리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까? 윤지연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군 내부의 은폐. 강현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근무했던 부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상관이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역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강현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장. 당시 강현우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비역이지만 군 원로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장군님, 저 강현우입니다. 오, 현우군. 오랜만일세. 무슨 일인가? 장군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여 년 전 윤지연 간호장교 사건 기억하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강현우는 기다렸습니다. 현우군,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일세. 왜 그걸 다시 꺼내는가? 윤지연이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네. 우리가 확인했어. 교통사고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꾸민 겁니까? 왜 윤지연을 사망 처리한 겁니까?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 박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한숨이었습니다. 현우군, 그건 자네를 위한 일이었네. 자네 앞날을 위해서였어. 무슨 소리입니까? 윤지연이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네. 결혼도 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네 경력은 끝장이었지. 차기 지휘관 후보가 결혼 전 임신이라니 군에서 용납할 수 없었어. 그래서 윤지연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까? 우리가 윤지연을 설득했네. 자네를 위해 떠나라고. 아이는 혼자 낳아서 키우라고. 대신 군 기록에서는 사망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윤지연도 동의했어. 자네를 사랑했으니까. 강현우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윤지연은 20여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겁니까? 군인 신분도 잃고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됐네. 하지만 현우군, 자네는 딸 자네는 덕분에 지금 군단장까지 올랐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닥치십시오. 강현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생 상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윤지연의 인생도 내 딸의 인생도 망쳤어요. 강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서아의 의문.
같은 시각, 취사장. 윤서아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새벽에 만난 군단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방금 부른 그 노래가 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군단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군단장은 그렇게 놀란 걸까요? 그저 어머니의 자장가일 뿐인데요. 윤서아는 국자를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노래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노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이 노래는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러줬어.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곡이었을까요? 그런데 군단장은 왜 이 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설마. 윤서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취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과 김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아 하사, 충성, 오늘 오후 2시 군단장님 집무실로 오게. 면담이 있네. 예, 군단장님 면담입니까? 윤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취사병이 군단장과 직접 면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김중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윤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노래 부른 게 문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취사장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0여 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윤서아는 군단장 집무실 앞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말끔히 다려 입었고 계급장도 반듯하게 달았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군단장님이 나를? 윤서아는 아침 내내 불안했습니다. 취사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새벽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들킨 일, 그리고 군단장의 창백한 얼굴.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문 위에는 군단장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첫 대면. 집무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 있었고 다른 벽면에는 각종 훈장과 표창장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강현우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성, 윤서아 하사, 보고하러 왔습니다. 윤서아는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편히하게 앉아. 강현우는 손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서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현우는 윤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새벽에는 어둠 속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윤지연이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도 모두 윤지연을 닮았습니다. 강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긴장하지 말게. 문책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강현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질문. 자네 새벽에 부르던 노래 말일세. 그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나? 강현우의 질문에
윤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건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보고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윤지연이라고 인사 기록에 나와 있더군. 예, 맞습니다. 어머니가 군인이셨나? 강현우의 질문에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군인이요? 아니, 어머니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태어난 곳이 육군중앙병원이더군. 민간인이 군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윤서아도 궁금했습니다. 왜 군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어머니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됐어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삶,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나? 강현우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보고합니다. 어머니는 여러 일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습니다. 그럼 자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는 윤서아에게 늘 상처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윤서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어머니는 그저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너는 엄마 하나로 충분하다. 아빠 생각하지 마라. 강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지연이 그렇게 말했다니 자신을 끝까지 숨긴 겁니다. 딸에게조차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연의 마지막.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강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습니다. 병원비를? 강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원비도 없어서 어머니를 잃었다니. 자신은 군단장까지 올라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자신의 딸은 가난 속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서아야, 엄마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편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윤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눈물이 났습니다. 강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됩니다. 특히 부하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됩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 윤하사. 예. 나는. 강현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려 했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야. 자네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5해 동안 몰랐던 아버지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자네 어머니를 알고 있었네. 강현우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진실의 일부만 말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를요? 윤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전 나는 군단 참모였네. 자네 어머니 윤지연은 그때 군병원 간호장교였어. 우리는 같은 부대에 있었지. 어머니가 군인이셨다고요? 그래. 간호장교였네. 아주 훌륭한 장교였어.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군인이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어머니에게는 사정이 있었을 거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겠지. 강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키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키트였습니다. 오전에 군 병원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윤하사,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무슨 부탁이십니까? 이거 DNA 검사일세. 자네 동의를 구하고 싶네. DNA 검사요? 왜 제 DNA를? 윤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군단장이 자신의 DNA를 검사하려는 걸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자네와 나와의 관계를 말이야. 강현우의 말에 윤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계, 군단장과 자신의 관계. 설마 군단장님이 아직 확신할 수 없네. 하지만 확인해야 하네. 자네도 알 권리가 있어. 자네 아버지가 누군지. 윤서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현우는 키트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게. 강요하지 않겠네. 하지만 나는 알고 싶네. 자네가 정말 내 딸인지. 숨겨진 감시자. 그때 집무실 문 밖 누군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인사과 김중령이었습니다. 아침에 강현우에게 윤서아의 기록을 건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군단장이 취사병의 기록을 극비로 요청한 걸까요? 그것도 출생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군단장과 윤서아의 면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습니다. DNA 검사, 아버지와 딸. 설마 군단장님의 숨겨진 딸이란 말인가? 김중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군단장의 약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군단장은 끝장입니다. 김중령은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중령입니다.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군단장님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지금 당장 뵙겠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의 누설. 김중령은 군단 본부 뒤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군 감찰부였습니다. 예, 김중령입니다. 중대한 비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현우 군단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군단장? 무슨 비위 사실인가? 혼외자 은폐 의혹입니다. 20여 년 전 강 군단장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고 이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군단장 집무실에서 당사자와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역 여군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게. 사진이든 녹음이든 뭐든 좋으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 김중령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강현우는 끝장입니다. 사실 김중령은 강현우를 싫어했습니다. 너무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김중령도 여러 번 질책을 받았습니다. DNA 검사의 결정. 집무실. 윤서아는 책상 위에 DNA 검사 키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겠네. 천천히 생각해보게. 강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는지, 왜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없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강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밤마다 울며 아버지를 찾았다니. 검사하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윤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손을 뻗어 키트를 집었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서 윤서아 옆으로 갔습니다. 키트를 열어 면봉을 꺼냈습니다. 입안 점막을 채취하면 되네. 아프지 않을 거야. 강현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아는 입을 벌렸습니다.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면봉으로 윤서아의 입안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안도 채취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거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네. 예, 기다리겠습니다. 윤서아는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감찰부의 개입. 이틀 후 강현우는 군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강현우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봉투를 건넸습니다. 군단장님 결과입니다. 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 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윤서아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었어. 강현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을 나서는 강현우 앞에 군복을 입은 장교 둘이 나타났습니다. 감찰부 소속이었습니다. 강현우 중장님, 군 감찰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혼외자 은폐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알려진 겁니까? 조사실에서. 감찰부 조사실. 강현우는 차가운 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감찰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중장, 윤서아 하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부하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감찰관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이틀 전 군 병원에 DNA 검사를 의뢰하셨죠? 윤서아 하사와의 친자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그런 정보를 센 건가? 정보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윤서아 하사가 중장님의 딸입니까? 강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장님, 대답하지 않으시면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 윤서아는 내 딸이다. 감찰관들의 얼굴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20여 년 전 미혼으로 아이를 낳으신 겁니까? 그때는 나도 몰랐다. 아이 어미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혼외자를 낳고 이를 은폐한 셈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현역 여군으로 복무 중입니다. 이건 심각한 군기문란입니다. 내가 뭘 은폐했나? 나도 이틀 전에야 알았다고. 진정하십시오. 어쨌든 당분간 직무정지입니다. 군단장직에서 물러나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윤서아에게 전해진 소문. 같은 시각 취사대. 윤서아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자꾸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야, 들었어? 윤서아가 군단장 딸이래. 헐, 진짜? 몰래 숨겨둔 자식이래. 윤서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윤하사.
취사대장이 윤서아를 불렀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 대기 명령이 떨어졌어. 말 많으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취사대장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밤에 전화. 그날 밤 윤서아는 막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피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서아 아사? 예. 나 강현우야. 군단장이야. 윤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하다. 내 잘못으로 자네가 고생하고 있구나. 결과가 나왔다. 자네는 내 딸이 맞아. 윤서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아야,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25해 동안 자네를 몰랐고 자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하다.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어머니를 버리셨습니까? 윤서아의 차가운 질문에 강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비겁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자네 어머니보다 중요했어. 그게 내가 저지른 죄야. 전화 너머로 강현우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강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자네 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20여 년 전이었네. 나는 군단 참모였고 어머니는 군 병원 간호장교였어. 밝고 상냥한 분이셨지. 음악도 좋아하셨고.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네. 결혼을 약속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임신을 했고 그게 문제가 됐지. 결혼 전 임신은 군에서 용납될 수 없었어. 특히 나는 차기 지휘관 후보였어. 윤서아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상관들이 개입했네.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어. 군인으로서의 명예냐 아니면 어머니냐. 나는 망설였어. 그게 내 죄야.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겁니까? 어머니가 먼저 떠났네. 내가 고민하는 걸 보고 결정하신 거야. 중이님은 군인으로만 사세요라고 말씀하시고 떠났어. 나는 붙잡지 않았네. 아니, 붙잡지 못했어. 강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칠 후 상관이 내게 말했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20여 년 동안 믿고 살았네. 윤지연의 진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자네를 낳아 키우셨지. 혼자서 말이야.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윤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병원비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셨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셨어요. 그런데도 늘 저한테 미소 지으셨어요. 서아야, 엄마는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셨겠어요? 사랑하던 사람한테 버림받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군인 신분도 잃고 모든 걸 잃으셨는데. 미안하다, 서아야. 정말 미안하다. 강현우는 통곡하듯 말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만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군의 은폐. 군단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사망 처리한 건 누구입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꾸민 겁니까? 윤서아의 질문에 강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상관들이었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내 앞날을 위해 어머니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평생 숨어 사신 겁니까?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두려워하시면서요? 그렇게 됐네. 군 기록에서 사망 처리됐으니 다시는 군과 관련될 수 없었어. 군인 연금도 의료 지원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지. 윤서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군대가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아니, 강현우가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군단장님, 말해보게. 저는 군단장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서아의 차가운 말에 강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소문의 확산. 이틀 후 군단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현우 군단장의 숨겨진 딸, 20여 년 전의 스캔들, 군기문란, 온갖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윤서아는 막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출도 금지됐고 동료들과의 접촉도 차단됐습니다. 마치 죄인 취급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오늘은 피했습니다. 군단장 딸이라고 거들먹거리더니 원래 빽이 있었던 거야. 불쌍한 척하면서 취사병 일이 쉬워서 했나 봐. 편한 자리 찾으려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윤서아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우의 결단. 강현우는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집무실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 숙소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당시 윤지연 간호장교를 사망 처리한 책임자를 찾아주십시오. 누가 명령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두 밝혀주십시오. 하지만 군단장님, 그러시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강현우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윤서아의 선택. 막사.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음도 회색빛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윤서아 하사님? 예. 언론사 기자입니다. 군단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윤서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언론사였습니다. 윤 하사님, 저희는 피해자 편에 서겠습니다. 군의 은폐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윤서아는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그때 막사문이 열렸습니다. 취사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윤하사, 전역 원한다면 지금 신청해. 명예 전역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 예. 이 소란 속에서 계속 복무하기 힘들 거야. 차라리 나가는 게 서로 좋아. 취사대장의 말에 윤서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역? 군을 떠나는 것. 하지만 그게 답일까요? 어머니는 군인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간호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쫓겨났습니다. 윤서아도 똑같이 쫓겨나야 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서아는 대답했습니다. 취사대장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서아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윤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서아는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역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그리고 강현우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취사대장 앞에 섰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장님, 전역하지 않겠습니다. 뭐, 자네 정신 똑바로 차렸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 취사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윤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 어머니도 저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 제가 쫓겨나야 합니까? 윤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군인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간호장교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윤서아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숨어 사셨습니다. 군인이셨지만 군인이라고 말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떳떳하게 군인으로 남겠습니다. 취사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집이 새긴. 좋아, 자네 뜻대로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윤서아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강현우의 싸움. 강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20여 년 전의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군 병원 기록, 인사 기록, 사망 처리 문서,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군단장님, 이 문서를 보십시오. 윤지연 간호장교의 사망 신고서입니다. 서명자가 당시 인사 참모였던 박준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준장,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박준장은 지금 군 원로입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건드리면 더 큰 파장이.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강현우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장이었습니다. 현우군, 나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세. 장군님, 조용히 해결하지. 굳이 크게 만들 필요 없잖나. 자네 명예도 생각해야지. 명예요? 제 명예는 이미 없습니다. 제가 지킬 건 제 딸뿐입니다. 현우군,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윤서아 양을 좋은 부대로 전출시켜주지. 계급도 올려주고. 대신 조용히 덮어. 안 됩니다. 강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군단의 압력. 하지만 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현우에게 정식 징계 통보가 왔습니다. 군단장 직위 해임, 그리고 예편 권고였습니다. 군기 문란 및 허위 보고 혐의. 강현우 중장을 군단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예편을 권고함. 강현우는 통보서를 읽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찾았으니까요. 딸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강현우는 곧장 윤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야, 나다. 군단장님. 아니, 이제는 군단장이 아니야. 해임됐어. 예.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그보다 서아야, 자네는 어떻게 할 거니? 전역할 거니? 아닙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떳떳하게 군인으로 남겠습니다. 강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생각했어. 자네 어머니도 그렇게 원하셨을 거야. 재조사 명령.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국방부에서 재조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언론에 소문이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국방부는 어쩔 수 없이 움직였습니다. 20여 년 전 윤지연 간호장교 사망 처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라. 당시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허위 보고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군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당시 인사기록, 병원기록, 사망신고서 모든 것이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지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군 상층부가 강현우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사망 처리했습니다. 윤지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준장을 비롯한 당시 상관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군기문란, 인권침해, 온갖 혐의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재회. 일주일 후 강현우는 윤서아를 불렀습니다. 군단장 숙소가 아닌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윤서아는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강현우도 평상복이었습니다. 이제는 군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앉게. 강현우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윤서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아야, 재조사 결과가 나왔어. 자네 어머니는 억울하게 쫓겨난 거야. 군이 잘못했어.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식 사과할 거야. 그리고 자네 어머니께 명예회복을 해드릴 거야. 뒤늦었지만 윤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서아야. 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이야. 병원에서 찾았어. 읽어보게.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아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낳아서 행복했어. 내 아빠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해.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윤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현우 중장님, 국방부 명령입니다. 즉시 복직하십시오. 그리고 윤서아 하사도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카페에 선 장교는 서류를 강현우에게 건넸습니다. 국방부 명령입니다. 강현우 중장, 군단장직 복직, 윤지연 간호장교 명예회복 및 추서 진급, 윤서아 하사원대 복귀 및 특진. 강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직이라니. 재조사 결과 군단장님은 피해자로 판명됐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관들이 군단장님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장 등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될 예정입니다. 윤서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된다니. 추서 진급이라니. 어머니께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하십니다. 그리고 윤서아 하사님도 중사로 특진하십니다. 장교는 경례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카페에는 강현우와 윤서아만 남았습니다. 서아야. 강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서아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자네 어머니께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겠구나. 윤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명예회복식. 일주일 후 군단 본부 대강당에서 윤지연 소령추서 진급식이 열렸습니다. 단상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강현우는 다시 군단장 제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윤서아도 새로 달게 된 중사 계급장을 달고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여 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윤지연 간호장교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뒤늦게나마 소령으로 추서 진급하며 명예를 회복해 드립니다. 강현우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한 장교들이 모두 일어나 묵념했습니다. 윤서아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계급장과 훈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떳떳하게 군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소령님이세요. 윤서아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강현우가 윤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나와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 수 있겠나? 예,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다음 날 강현우와 윤서아는 서울 근교 작은 공동묘지에 왔습니다. 윤지연의 산소였습니다. 초라한 묘였습니다. 비석도 작았습니다. 강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 소령 계급장을 놓았습니다. 지연아, 나왔다. 늦었지? 20여 년나 늦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울지 않던 군인이 비석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네가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것, 고생하며 우리 딸 키운 것, 병원비 없어 죽어간 것,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해서, 내가 자네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야. 강현우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군단장의 자존심도 70 노인의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했던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만 있었습니다. 윤서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 이제 이해해요. 왜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윤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를 용서할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 이제 떳떳한 군인이 되셨어요. 소령님이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여 년의 한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군단 본부 취사장 다시. 한 달 후 윤서아는 다시 취사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4시 윤서아는 다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펄펄 끓는 미역국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였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이번에는 떳떳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의 노래였고 사랑의 노래였으니까요. 그때 취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 새벽 기동 점검이었습니다. 중사, 새벽부터 수고가 많네. 충성, 군단장님. 윤서아는 격려했습니다. 강현우는 윤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노래, 어머니 노래지?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야. 계속 불러주게.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강현우는 윤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격려였습니다. 중사,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이따 보세. 강현우는 미소 지으며 취사장을 나갔습니다. 윤서아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빛을 보았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여군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은 마침내 만났습니다. 군단 본부 취사장에서 윤서아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잘못을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26해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비겁함으로 사랑을 잃었던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딸을 찾고 억울하게 쫓겨난 어머니가 명예를 되찾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신이 미뤄둔 용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